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경영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의외로 너무나 모르고 계신 급여 관련 중요한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관련이고 두 번째는 통상임금 관련입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 아닌가요? 최저임금의 금액은 잘 알고 계십니다. 2023년에 최저 시급은 9,6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보통 한 달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 40시간에서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하면 한 주에 48시간이 되고 한 달은 4주가 아니고 4.345주로 계산하므로 48시간 곱하기 4.345주 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급여 중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인데 2023년과 2024년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복리후생비 관련인데 2023년은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1만 580원의 1%인 2만 105원을 초과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합해서 201만 58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계산은 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여금 부분인데 지급주기와 산정주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급주기는 말 그대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지급주기는 1개월이 되는 것이고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면 지급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산정주기는 월 10만 원씩 혹은 월 기본급의 20%씩 지급한다 이렇게 정하면 산정주기가 1개월이 되는 것이고 기본급의 연 500%를 지급한다 이렇게 정하면 산정주기는 1개월 초과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은 상여금의 지급주기와 산정주기가 모두 1개월이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2024년에도 동일합니다. 2024년에부터 달라지는 것이 지급주기는 1개월이고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2023년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인 201만 580원의 5%인 10만 529원을 초과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경우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보면 3개월마다 상여금을 300만 원씩에서 1년에 1,200만 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데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지급하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 조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여금 지급 주기를 1개월 초과해서 총액의 변경이 없이 1개월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최저임금법 제6조 2회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과반수의 의견만 들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개념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정기성이 있어야 하는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정성이란 것은 근로자가 임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다른 조건이 충족 여부되는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기본급 외에 식대나 차량 유지비,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거의 대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매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말 성과급,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가족수당, 그리고 명절, 휴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명절, 휴가, 상여금도 2021년 12월 대부분 판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 사례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기업 현장에서 보면 세무조사에 의한 세무 리스크보다 노무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노무 감사가 나올 경우 정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위험성을 가진 기업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연장 근무가 많은 기업이 그런데 연장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본 시급이나 최저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270만 원 중에서 급여 구조가 기본급이 220만 원, 식대가 20만 원, 직무수당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을 합한 70만 원을 290시간으로 나눈 12,918원이 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 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기본급 2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526원을 기준으로 1.5배 계산한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미지급된 연장근무 수당 3년치가 추징이 되기 때문에 직원 수가 많고 연장근무가 많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의 금액과 산입 범위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급여에서 대표님들이 직원들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기타 수당의 이름에 대한 설계를 잘하면 법 위반을 하지 않고도 급여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등의 이 구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셔서 상당한 리스크를 그냥 갖고 가는 대표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급여나 수당 지급이 법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불행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